웨딩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짝꿍 할인으로 2만원 할인받아서 50 혼주 메이크업 가격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드레스 투어를 하면 저는 이게 너무 싫어서 10% 혹은 15% 할인을 받았는데요. 최대한 가성비 있게 아끼고 아껴서 실제 결혼 준비에 든 비용은 950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 제이인 제가 웨딩홀부터 스드메, 예물, 추가금까지 실제 필요한 모든 비용을 꼼꼼히 계산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쓸데없는 지출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결혼 비용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식을 위한 웨딩홀이죠. 무엇보다 식사 비용으로 인해 금액이 확 올라가는데요. 2025년 서울 기준 가성비 웨딩홀을 선택해도 대관료는 500만원, 식대는 1인에 8, 9만원 이상이죠. 저희는 대관료 120만원, 식대는 1인당 5만원씩 300명 해서 총 1,500만원이 나왔어요. 최소 보증 인원이 200명이지만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300명으로 예약했는데요. 웨딩홀을 고를 때 조건은 교통, 주차, 식사였어요. 어떤 분들은 공장형이 싫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웨딩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수기, 비인기 시간대를 활용하면 더 좋아요. 1월, 2월, 7월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아서 10%에서 20%까지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일요일 저녁 시간대를 선택해서 500만원 이상을 아끼시더라고요. 포토테이블 액자는 제공하는 식장도 있지만 저희는 따로 가져가야 해요. 액자와 사진 출력 비용까지 22,950원 지출했어요. 사진 출력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장당 350원에 출력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크릴 액자로 17,500원에 구매했고 본식 끝나고 당근할 예정이에요. 본식 스냅은 60만원이고 짝꿍 할인으로 2만원 할인받아서 58만원에 예약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원하는 업체를 검색하니 짝꿍 할인 코드가 있어서 따로 연락드렸어요. 본식 DVD는 35만원으로 예약했고 아이폰 스냅은 지인이 찍어주는 사진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굳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식 부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 예정인데 12만 5천원짜리가 있어서 그걸로 하려고 해요. 본식 헬퍼 비용 25만원, 주례 선생님 50만원, 사회자 30만원은 본식 당일에 지출될 예정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추가로 좋았던 점이나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공유드릴게요. 그 다음 지출이 높은 항목은 스드메죠. 스드메는 웨딩 카페에서 비동행 플래너와 계약을 했고 161만 2천원을 지불했어요. 주변에 플래너나 업체를 끼지 않고 개별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준비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원하는 스튜디오 업체가 분명하게 있거나 아예 스튜디오를 하지 않고 스냅 촬영을 하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가성비 업체들은 플래너를 끼면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다만 가성비로 했을 때 사진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청첩장에 들어갈 사진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라 괜찮았지만요. 스튜디오 헬퍼 이모님 비용은 20만원이었고 현금 영수증은 불가능했어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되는 곳이 있어서 반드시 여쭤보는 게 좋아요. 앨범, 액자 필수 추가금은 계약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촬영 간식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이 많았죠. 저도 살짝 겁이 났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촬영이 길기 때문에 배고플까봐 캔디나 단백질바 챙겨갔고 목이 말라서 음료 정도만 시켰어요. 이에 끼는 젤이나 초콜릿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할 때 원피스 한 벌은 당근으로 구매했는데요. 토탈샵에서 드레스 3벌 대여가 가능했고 캐주얼로 2벌 더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블랙 원피스를 가져가서 흑백 사진을 찍었어요. 신랑은 수트 한 벌밖에 안 빌려주더라고요. 원래 갖고 있던 수트 한 벌이 있어서 총 2벌로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드레스에 비해 부족한 듯해서 한 벌 더 빌리기로 했어요. 추가금으로 11만원이 나왔고 신부에 비해 신랑에게 해주는 게 너무 없어서 후회가 되지는 않아요. 촬영 네일은 39,000원에 했고 웨딩밴드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손톱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촬영 기준 2, 3일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본식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격 맞춰서 하려고 해요. 혼주 메이크업 가격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혼주 26만원, 남혼주 11만원으로 총 74만원 지출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식장에는 메이크업샵이 따로 없고 심지어 출정을 부르지 못해요. 본식날 원활한 동선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도 저희 부부와 다 같이 메이크업을 받는 게 좋겠더라고요. 보통 여혼주는 18만원 내외, 남혼주는 10만원 미만인데요. 양가 부모님 메이크업을 어디서 진행할지, 예식장과 연계된 곳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혼주 한복은 종로의 실크로드에서 했고 총 59만원 결제했어요. 후기 작성 시 3만원 페이백 가능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한 번 입을 옷에 너무 비싼 돈 들이지 말자고 하셔서 선택했는데요. 비록 단독 건물은 아니지만 장소가 꽤 넓고 피팅 가능한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종로와 청담에 있는 한복집을 모두 비교해봤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2부 필요한 때 입을 옷은 아울렛에 가서 원피스를 구매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보고 왔고 20만원 미만 가격대에 괜찮은 원피스가 있더라고요. 여동생이 2명 있는데 헤매를 따로
따로 해주지는 않고 대신 꾸민비를 각자 3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빠진 비용은 드레스 투어 비용인데요. 드레스 투어를 하면 한 곳당 5만 원의 피팅비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3군데 투어를 하고 15만 원의 지출이 생기죠. 저는 이게 너무 싫어서 한 군데 지정을 하고 피팅비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간 샵도 4벌 넘게 입으면 피팅비를 따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4벌 입고 바로 고를 수 있었어요. 저는 원하는 느낌의 드레스가 분명하게 있었고 어떤 재질이 잘 어울릴지 대충 파악하고 있어서 투어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어떤 드레스가 본인에게 어울리는지 감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투어를 하셔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혹은 베일즈와 같은 드레스 판매샵에 가서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고 샵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 상견례와 선물 비용인데요.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분들께 인사드리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계획하지 못했었는데 미리 지출 예산으로 잡아두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주례 선생님과 양가 부모님 모두 인사 선물로 한우를 준비했어요. 14만 5천 원짜리였는데 4인 가구 기준 한 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어요. 마장동에 가서 구매했고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해서 10% 혹은 15% 할인을 받았는데요. 총 5만 8천 원 아낄 수 있었어요. 온누리 상품권은 보통 10% 할인을 해주고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연휴에는 15%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드시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양가 부모님의 경우 당뇨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서 과일 디저트류는 기피하시고 시부모님은 원래 드시던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서 한우가 가장 좋은 선택지였어요. 그 밖에 선물로는 과일, 떡, 케이크, 주악 같은 디저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꽃 등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할머니께서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는 만큼 상견례는 남편의 본가인 전주로 내려가서 했는데요. 저희 가족과 신랑 왕복 KTX 비용으로 37만 8,400원을 지출했어요. 4인 이상은 KTX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컨디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별 좌석으로 예매했어요. 만약 4인석으로 왔는다면 15% 할인이 가능해요. 식사는 한정식 집에서 했는데 1인당 5만 원 상차림이었고 가족 전체의 식사 비용은 40만 원이 나왔어요. 원래는 저희가 지불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대신 계산해 주셨고 일단 전체 합계에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 예물 예단은 양가 부모님과 상의하에 생략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예복은 기존에 있는 수트를 입기로 해서 따로 지출되는 예산은 없었어요. 만약 예복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성복으로 해야 저렴한데요. 정장 5, 60만 원, 구두 2, 30만 원을 포함해서 약 80만 원으로 준비하거나 맞춤 정장을 70만 원에 제작할 수도 있어요. 웨딩밴드는 종로에서 14K 랩다이아 반지로 150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재테크할 겸 순금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혼 반지는 팔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14K로 했어요. 여러 군데 비교해보고 190만 원 부르던 반지를 150만 원으로 흥정한 거였는데요. 웨딩밴드가 다 비슷한 느낌이었고 저희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하고 싶어서 10곳 이상 둘러봤거든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결정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 2025년 기준 랩다이아 1캐럿은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에서 구매 가능했고 커플링까지 합쳐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웨딩 카페에서 추천하는 곳이랑 아크레도도 가봤는데요. 아크레도는 단독 샵이고 커스텀이 가능해서 조금 비싸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평소 액세서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 굳이 고가 브랜드 반지는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부부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청첩장은 비즈하우스에서 2단으로 제작했고 200매를 출력했는데요. 47,000원이 들었고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저희는 남편이 포토샵을 할 수 있어서 따로 제작해서 보냈어요. 봉투와 리본은 쿠팡에서 구매했고 리본으로 선물처럼 묶어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모바일 청첩장은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화원 보내기 버튼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구성이나 가격 모두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특이한 점은 결혼 전 건강검진을 가장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결혼 승낙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산전 검사는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받으실 텐데요.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해줘요. 여자는 최대 13만 원, 남자는 5만 원으로 이 보건소 사이트에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나중에 가기로 해서 결혼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가기로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관련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집은 각자 잡취를 하다가 합쳤기 때문에 필요한 가전가구가 따로 없었어요. 유일하게 행거가 없어서 시스템 행거를 맞췄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희
저희 부부가 최대한 가성비 있게 아끼고 아껴서 실제 결혼 준비에 든 비용은 2,658만 7,950원입니다. 식대 1,500만 원을 제외하면 1,158만 7,950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현실적인 결혼 비용을 총정리했는데요. 웨딩월, 스드메, 예물과 예복까지 절약할 수 있는 꿀팁도 전달해드렸죠. 여러분도 결혼 비용의 예시를 참고해서 예산표를 직접 작성해보세요. 항목별로 얼마를 쓸지 미리 정해두면 합리적인 결혼 비용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만든 결혼식 예산 정리표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꿀팁 영상 갖고 돌아올게요.